네, 일단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행성 A를 우주선이 0.9c의 일정한 속력으로 지나가면서 A를 스쳐 지나가고 그 후에 B까지 도달을 해요. 근데 그 순간에 B에서는 이제 화산이 폭발한다, 이런 얘기고,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관성계가 총 3개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A 관성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B 관성계, 마지막으로 우주선 C 관성계까지. 자, 이렇게 총 3개의 관성계가 존재를 하는데, 이 상황은 이제 이 C가 쭉 이렇게 지나갈 건데, C가 A를 지나칠 때 C랑 A가 동시에 시계를 0으로 같이 맞추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계를 0으로 맞추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C랑 A가 관성계가 겹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를 C와 A의 동시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C가 또 날아가서 B까지 날아가게 돼요. 쭉 날아가서 B까지 날아가게 되는데, 이때 B에서 화산이 폭발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때 C가 시계를 멈추겠죠, 초시계를. 그리고 B에서는 화산이 폭발해요. 얘네 둘이 또 같이 동시사건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동시사건은 C가 A를 지나칠 때 둘이 시계를 0초로 맞춰놓는 동시사건이랑 C가 B에 도달했을 때 C가 시계를 멈추면서 화산이 폭발하는, 이렇게 두 가지 동시사건이 생기겠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자, A와 B의 거리 자체는 실제로 A랑 B는 둘이 같이 정지해 있죠. 그래서 얘네가 측정하는 거리가 L0가 맞습니다. 이게 고유 거리라고 말하게 되죠, 우리가. 고유 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C가 A부터 B까지 날아가는 시간, 그 실제 시간은 얼마냐 라고 하면은, 자, C가 B에 도착했을 때 멈추는 시간은 더 이상 A랑 C는 같은 관측계에 존재하지가 않죠. 지금 보시면 C는 B랑 묶여 있는 거니까 A가 측정한 시간은 정확하지 않아요. 왜곡이 생겨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럼 B가 측정한 시간이 맞냐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C는 처음에는 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B까지 온 거기 때문에 지금 도착 지점이 B인 거지, B도 처음부터 끝까지 C와 함께 있지 않았죠. 그래서 C의 고유 시간, 즉 얘네가 실제로 걸린 시간은 C가 측정한 시간이에요. C가 측정한 시간이 T0, 고유 시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지연이랑 고유 길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고유 길이랑 고유 시간에 대한 얘기는 외부 관성계에서 보았을 때, 외부 관성계 기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길이는 수축이 돼야 돼요. L0보다 그 어떤 L이 더 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이 측정한, L0가 L보다 크겠죠. 자, 본인이 측정한 길이가 무조건 가장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A랑 B가 멈춰 있고 A가 측정한 A, B 거리가 고유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C 입장에서 이 길이를 C는 계속 움직이면서 관측을 하게 되니까 C는 이제 외부 관성계에서 이 L0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 입장에서는 이 거리가 무조건 수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관성계에서 보든 간에 고유 길이보다는 무조건 측정한 길이가 더 짧게 됩니다. 그럼 시간 같은 경우 고유 시간이랑 측정 시간의 차이는 반드시 시간 지연이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더 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C의 측정 시간은 C가 A부터 B까지 도착한 시간 T0라는 고유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 A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이 T0보다는 더 길게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C가 A부터 B까지 가는 시간이. 그래서 이 개념을 잘 활용을 하려면 뭐가 고유 길이고 뭐가 고유 시간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기 쉽게 이제 시간을 우리가 수직선 상으로 나타내 보면은, 자, 이게
A부터 B까지 도착하게 된 C가 측정한 T0라고 쳐볼게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지금 출발점은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둘이서 시계를 0초로 같이 맞추는 게 동시사건이었기 때문에 시작점은 같습니다. A 기준에서 봤을 때. 근데 시간 지연이 일어나기 때문에 A가 볼 때 C가 도착한 B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은 더 길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 이거를 아시면 또 다른 동시사건이 하나 더 있죠. C가 B에 도착했을 때 B에서 화산이 폭발하게 된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실제로 B가 화산 폭발을 해요. 자, 그렇게 수직선을 그려 놓으면 이제 안 헷갈리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A랑 B 사이 거리가 0.9ct보다 크냐. 자, 이 t라는 거는 t0가 아니라 t죠. 지금 여기 보시면 우주선이 B를 스치는 순간에 A의 시계는 t를 가리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0.9c는 속도인 거고 t는 시간인 거니까 둘이 곱하면은 이게 거리가 되겠죠. 즉 이게 뭐냐, A가 측정한 A, B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A와 B 사이의 거리는 0.9ct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니겠죠. 일단 아니고, 고유거리는 아니고,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측정했을 때라고 물어봤으니까 우주선 기준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우주선은 외부 관성계죠. 지금 거리를 측정할 때는. 그러니까 반드시 L0보다는 더 짧아야 됩니다. 이게 L0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우주선이 측정한 거리는 L0보다 무조건 짧아야 되니까 기억은 틀리게 되고, 니은에서 보면 A에서 B까지 우주선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T보다 짧냐? 라고 물어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유 시간이라는 거는 그 어떤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짧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 수직선에 그려놓은 걸 한번 보면은 훨씬 더 짧은 게 보이죠, 거리가.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B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순간에 A의 시계가 가리키는 값이 T보다 작냐?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여기가 지금 화산이 폭발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 T보다는 당연히 이게 더 짧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네, 그 다음 문제는 17번 문제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긴 한데, 잘 보면 관찰자 A가 있고 B는 지금 기차를 타고 있죠. 그리고 고유 길이가 L0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열차의 길이가. 자, 고유 길이가 L0라는 거는 누가 측정을 한 게 L0냐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당연하게도 그 관성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측정을 한 게 고유 길이가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A랑 B는 관성계가 서로 다른 관성계니까 당연하게도 이 기차에 타고 있는 B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B가 측정한 길이입니다. 실제 기차의 길이에요, 이게. 근데 A가 측정한 하는 거는 그럼 그냥 L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A가 측정한 길이가 되겠죠. 아무튼 이제 봤을 때 A 관성계에서 측정을 하실 때 X의 제일 앞부분, 이 코 부분이겠죠, 기차의. 코 부분이 P부터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T라고 했어요. 그리고 X의 앞이 Q를 통과하는 순간 X의 뒤가 P를 통과한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가 봤을 때는 PQ의 길이랑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L이라는 게 A가 측정한 열차 길이인데, 이거랑 똑같은 게 PQ의 길이죠. 근데 PQ 길이를 우리가 D라고 쓸 건데 지금부터, 자, PQ는 어느 관성계에 속해 있냐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P랑 A랑 Q는 계속해서 멈춰 있고 B만 그 위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P랑 Q는 A랑 같은 관성계에 속해 있는 거니까 이 PQ는 A가 측정한 길이가 진짜 PQ의 거리가 되겠죠. 해서 이거를 우리가 D0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건 실제로 A가 측정을 한 게 맞는 거죠. 이런 상황이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통과할 때 걸린 시간이, 통과 시간이 T라고 했어요. 그럼 이 통과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는 비관성계가 P를 지나가고 Q까지 지나가면서 통과를 하는 거니까 이 고유 시간이라는 T0는 B가 본 거겠죠.
이 위에가 B라인이고 아래가 A라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B가 봤을 때는 T0인데 A가 봤을 때는 T만큼 걸렸다. 그러면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고유 시간이라는 거는 외부 관성기에서 봤을 때 무조건 더 길게 측정이 돼요. 고유 시간보다. 그러니까 이 T가 T0보다 더 큰 거죠. 그 다음 길이는 외부에서 봤을 때 고유 길이보다 무조건 짧게 관측이 되니까 이 PQ의 길이라는 거는 B가 관측했을 땐 D가 나올 텐데 이 D가 더 짧은 거죠. 그러니까 D0 고유 길이가 더 길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L0랑 L도 지금 L0가 무조건 더 길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기억에서 L0가 0.9ct보다 더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비관성계를 기준으로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럼 비관성계에서 L0는 실제로 열차의 길이인 거죠. 자, 이제 생각을 해보면 A가 봤을 때 L0가 아니라 L이라고 했으니까 L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A 기준에서 이 열차가 0.9c라는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P부터 Q까지 가는데 T만큼 걸린다고 했죠. A 기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게 그대로 열차 길이가 돼요. A가 본 열차 길이겠죠. 그러면 이게 L인데 L0는 무조건 이거보다 더 커야 되죠. 그래서 기억에 L0는 0.9ct보다 더 크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P와 Q 사이의 간격은 L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비관성계에서 측정을 했을 때죠.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A가 봤을 때는 A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 PQ 사이 거리인 D0랑 열차의 길이인 L이 같았는데 B가 봤을 때는 일단 이 D0보다 더 짧아져야 되죠. 무조건 더 짧아져야 되죠. 그리고 L0 같은 경우는 L보다 더 길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더 짧아지고 얘는 더 길어졌다는 소리죠. 그러면 당연히 L0가 더 커져야겠죠. PQ 사이의 간격인 D보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죠. PQ 사이의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PQ 사이의 간격이 더 짧아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X의 앞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보다 기냐 라고 봤는데 자, 지금 T0는 무조건 T보다 더 짧아야 되죠. 시간 지연이 외부 관측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간을 보든 간에 시간 지연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T0가 가장 짧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가 얘네가 고유 시간인 T0인 거니까 무조건 이 T보다는 짧아지겠죠. 정답은 3번이죠. 네, 이제 18번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B가 우주선을 타고 지나가면서 A랑 스칠 때 둘이 같이 시계를 0초로 맞춰요. 그 다음에 B가 P를 지나가는 순간 A랑 B의 시계가 가리키는 값을 A, B가 각각 측정한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좀 어려운데 가볍게 설명해보자면 일단 A라는 애가 여기 관성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P 관성계가 있어요. 자, P 관성계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P 지점에다가 전광판을 뒀다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는 0초부터 점점 이렇게 시간이 올라가겠죠. 막 1초, 2초. 그래서 이 비관성계, 비우주선이 A를 지나서 P에 도달하는 순간 이 전광판에 스탑워치를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럼 그때까지 측정된 시간이 뭐 4초다, 8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찍히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해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일단 B가 A를 지나갈 때 둘이 시계를 같이 0초로 맞추죠. 자, 그래서 A, B 시계를 맞추는 사건이 이제 동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B가 가서 여기서 이 스탑워치를 누르는 사건, 이것도 B와 P의 동시 사건이 되겠죠. B, P 시계를 동시에 멈추는 게 얘네 둘의 동시 사건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상대성 이론으로 풀려면 너무 설명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려면 그 대상한테서 빛이 반사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태양은 원래 늘 이런 환한 표정으로 있었어요. 근데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빛이 오려면 9분 정도가 걸려요. 9분 정도가. 근데 이제 태양이 심심해서 윙크를 한번 한 거죠. 갑자기 심심했는지 윙크를 한번 했습니다. 태양이.
자, 그러면 태양 기준에서 이거를 뭐 12시 정각에 했다고 치면은 지구도 12시 정각일 텐데 아직까지는 태양이 윙크한 거를 지구 입장에서 몰라요. 자, 그게 언제부터 지구가 태양이 윙크한 걸 알 수 있냐면 이 태양이 윙크를 했을 때 나왔던 빛이 지구한테 9분 후에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는 12시 9분에 태양이 윙크한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개념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랑 A가 이렇게 동시에 있을 때, 자, 이때는 빛의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서로의 시간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동시 사건이 맞습니다. 근데 B가 한 이 정도 갔을 때, 지금 B가 0.9c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B에서 나온 빛이 A한테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여기부터는 시간이 슬슬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B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쏘았던 빛, 이 빛이 언제 A한테 도달을 하게 되냐면 B가 좀 더 움직여서 한 B가 이쯤에 있었을 때 이 빛이 여기까지 도착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B는 실제 위치는 여기 있는데 A가 볼 때는 B가 여기 있다고 보게 돼요.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자, B가 여기까지 쭉 날아가서 여기서 스탑워치를 눌렀어요. 그럼 그게 이 표를 보니까 지금 관찰자가 B고 B의 시계를 봤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B가 B 거를 보는 거니까 이거는 시간의 왜곡이 없어요. 그게 4t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B가 딱 스탑워치를 눌렀을 때 4t라는 시간이 전광판에 찍히게 됩니다. 근데 A 입장에서 볼 때는 B가 아직 여기까지 도착한 걸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도착했을 때 쐈던 빛은 딱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겠죠, 이쯤에서. 그래서 이게 A한테 도달을 하려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A가 느끼기에는 지금 뭐 한 B가 이쯤 왔을 때 빛이 이제서야 막 A한테 도착한 시점인 거죠. B의 실제 위치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A가 볼 때는 B가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간 것처럼 보여요. 이게 A가 보는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시간 차이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B는 지금 여기까지 와서 4t가 딱 정확하게 찍혔고 A는 한참 뒤에 B가 저기 도착한 걸 알겠죠. 지금 이 빛이 도착해서 나오는 빛이 A한테 도달했을 때 이제 비로소 A는 B가 도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시계, 초시계를 멈출 거예요. 그럼 그게 이 표에서 말하는 8t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A 입장에선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자기는 분명히 B가 도착을 하자마자,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도착을 하자마자 시계를 눌렀는데 실제로 B가 도착해서 전광판에 찍은 시간은 4t라고 찍혀 있어요. 자, 이거는 A가 뭐 어떻게 부정을 못하죠. 실제로 B가 여기까지 달려가가지고 B가 직접 4t를 초시계를 누른 건데, 전광판에 누른 건데 그게 4t라고 떠 있으니까 A는 이 4t라는 전광판에 떠 있는 저 사실을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가 볼 때도 B의 시계는 4t라고 찍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자, B와 P의 시계가 동시 사건으로 같이 묶여서 일어나기 때문에 A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무조건 4t라고 봐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말이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했던 설명대로 이해를 하는 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때 이제 B가 A의 시계를 볼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건데,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하냐면 B가 언제를 말하냐, A가 도착했을 때 B가, 그러니까 A가 초시계를 멈췄을 때 B가 그때 A의 시계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B가 여기에 도착을 하자마자 A의 시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A가 A의 시계에는 지금 몇 초라고 저장이 돼 있나, 시간이 돌아가고 있나, 그거를 본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얘네 둘이 2분의 1배 차이가 나죠. 자, A 입장에서는 B가 날아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B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아니라 A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B는 가만히 있고 A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2분의 1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t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이제 19번 문제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펭수가 있고 그리고 정지해 있는 톰과 제리가 레이저 총으로 결투를 하고 있어요. 네, 뭐 동물의 왕국이죠. 동물 다 나왔어요. 자, 그때 우주선이 0.9c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펭수의 관성기에서 측정을 했을 때 톰이랑 제리는 레이저를 동시에 발사하고 동시에 레이저 빛에 맞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건을 우주선의 관성기에서 측정할 때 어떻게 되냐 라는 걸 물어보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의 관성기가 아니라 우주선의 관성기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라는 게 이 문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지금 보면 톰이 있고 뭐 강아지인 것 같죠. 톰이 있고 레이저를 쏴요. 그 다음에 제리, 자, 여기선 토끼로 나오네요. 제리가 있고 제리도 레이저를 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 위에서 멍청하게 생긴 펭수가 보고 있어요. 그럼 얘네 셋은 지금 다 같이 정지해 있으니까 같은 관성기에 묶여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그때 그 위를 우주선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주선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밑에 정지해 있는데 볼 때는 우주선이 자기 위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우주선이 볼 때는 본인은 가만히 있고 얘네가 본인 쪽으로 날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얘네가 레이저를 쏜 게 한 절반 정도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레이저를 이렇게 쐈는데 우주선이 볼 때는 레이저는 언제나 빛의 속력은 일정하니까 그대로 날아갈 텐데 이제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겠죠. 그럼 지금 토끼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빛의 진행 방향으로 그냥 본인이 다가가고 있는 거고, 이 강아지는 빨간색 빛의 진행 방향에서 점점 멀어지는 도망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제리고 얘가 톰이죠. 그래서 제리가 톰보다 먼저 레이저 빛에 맞는다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다음 펭수의 시간이 우주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냐, 자, 이거 우주선 관성계에서 측정을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자, 우주선 관성계는 이제 본인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본인의 시간을 본인이 쟀으니까 이게 T0 고유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우주선 본인이 측정을 한 고유 시간인 T0는 그 외부의 어떤 곳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무조건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얘네가 아니더라도 뭐 저기 다른 데서 사는 애들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 사는 애들도 어떤 시간을 측정하더라도 무조건 우주선 본인의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언제나. 해서 니은은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주선 관성계에서 측정한다는 가정하에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제리가 빛을 발사한 순간부터 제리가 레이저 빛에 맞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펭수가 측정한 것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누가 고유 시간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고유 시간이라는 거는 그 관성계에 갇혀있는 본인들이 측정한 시간인 거죠. 자, 그래서 얘네가 레이저를 쏘고 이 레이저에 맞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인 T는 얘네 펭수죠. 펭수가 측정을 한 게 반드시 T0 고유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밖에 외부 관찰자 시점인 우주선에서 측정을 한 이 시간은 당연히 이 T0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정답이겠죠. 해서 정답은 4번이 돼요. 자, 지금 기억이랑 니은이 맞았으니까 4번이 아니라 3번이 정답이죠. 이제 20번 문제고, 여기선 관성계가 3개가 나오죠. 첫 번째로 가만히 멈춰있는 관찰자 O라는 사람의 관성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A의 관성계,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날아가는 B의 관성계, 이렇게 총 3개의 관성계가 존재를 하는 문제죠. 그리고 각각 0.9c, 0.9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O의 관성계에서 측정을 했을 때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T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우주선이 P부터 Q까지 움직일 때 고유 시간을 구하라고 해보면 지금 관성계 자체가 A랑 B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O는 가만히 멈춰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움직이면서 걸린 시간이라는 거는 이 본인의 관성계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고유 시간은 본인이 직접 움직인 사람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A가 P부터 Q까지 움직일 때 걸린 시간의 고유 시간은 A가 측정한 시간, 이게 본인의 T0가 되는 거고, 외부 관찰자인 O가 이걸 측정한 시간은 상대 시간이 되는 거죠. 고유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상대 시간이든 간에 본인의 고유 시간보다는 항상 길어야 되기 때문에 이 T0보다 T가 무조건 더 커야 돼요. 어디서 관측을 했던 간에. 해서 A의 관성기에서 측정할 때 이걸 해석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가 P부터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당연히 이 T라는 것보단 더 짧아야겠죠. 그게 고유 시간이니까. 그리고 니은 보시면 B가 Q부터 P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보다 크다. 자, 지금 A는 오른쪽 방향으로 0.9c로 움직이고 있고 B는 왼쪽 방향으로 0.9c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A가 볼 때 A 본인은 멈춰 있고 B가 이쪽 방향으로 0.9c를 더해준 1.8c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물론 1.8c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니까 자, 이게 말은 안 되지만 어쨌든 A가 볼 때 B는 0.9c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A가 봤을 때 B가 Q부터 P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보다 크냐? 자, 이 T라는 기준이 정지해 있는 O가 봤을 때 A가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T잖아요. 근데 지금 B랑 A랑 속력이 같으니까 B가 Q부터 P까지 가는 이 시간도 당연히 T겠죠. O가 봤을 때는. 근데 O가 본 A랑 B는 둘 다 0.9c라는 속력으로 움직일 때 이 T라는 시간이 나오는 거고, A가 봤을 때 B는 지금 0.9c보다 더 큰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A가 봤을 때 B는 이제 O가 봤을 때 T인 이거보다 더 시간 지연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니은에서 말하는 B가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보다 더 시간 지연이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 A가 봤을 때 A가 Q를 통과한 후에 B가 P를 통과하냐 이 말인데, 이것도 당연한 건데 지금 기억 니은에서 지금 A가 자기가 봤을 때 A 본인이 저기까지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이 T0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B가 Q부터 P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0보다 T가 더 큰데 그거보다 지금 더 큰 이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지금 T0가 가장 짧죠. 그래서 A가 먼저 Q를 통과하게 되고 그 후에 B가 P를 통과하는 것처럼 A는 보게 돼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고,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네, 21번 문제 볼게요. 되게 어려운 문제고 개인적으로는 뭐 고등학교 상대성 이론에서 이 정도까지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문제 상황은 간단해요. A랑 B는 정지에서 관측을 하고 있고 C가 우주선을 타고 그 위를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C랑 A가 딱 스치는 순간에 A랑 C는 둘 다 초시계를 0초로 맞춥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생겨요. 이때 B는 0초로 맞췄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B가 언제부터 측정을 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고 C가 지금 B를 지나가는 순간에 A, B, C가 전부 다 스탑을 합니다. 초시계를. 그리고 이걸 스탑을 해놓고 이제 뭐 C의 시계를 A가 보고 또 B의 시계를 A가 보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시계를 볼 때 어떻게 보일 거냐를 묻는 문제고,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실제 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상으로 뭐 C가 이렇게 지나갈 때 A가 C보다 뭐 빠르게 시간이 흘러간다, 느리게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묻는 상대성 이론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린 실제로 좀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지금 이 문제 같은 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사실 대학 과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엄청 복잡해요. 간단하게 얘기할 거긴 하지만 사실은 엄청 복잡한 내용이에요. 막 로렌츠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계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린 다 같이 지구에 살죠. 같은 관성기에 살죠. 뭐 여기에 A랑 B가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얘네들의 시간선은 같은 관성기에 있기 때문에 뒤틀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둘이 시간은 같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을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A가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나타나면 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A는 여기서 10초가 된 거죠. C를 파란색으로 표시해주면 A랑 B는 같은 관성계에 살아가기 때문에 C가 아니라 B죠. 당연히 이 평행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 수직선과 시간이 똑같이 흐른다는 소리예요. 똑같이 0초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10초가 되는. 그런데 이제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요. 만약에 이 B라는 친구가 이 지구에 사는 애가 아니고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가는 그런 친구라고 칩시다. 0.5c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시간선이 이렇게 평행하지 않아요. 이 왜곡이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시간축 자체가 뒤틀리게 됩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길이가 10이다. A는 지금 이만큼이 10인 거니까 B도 똑같이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B 기준에서는 여기 길이가 10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B한테는 여기가 10초예요. 10초. 그런데 그럼 B가 10초가 됐을 때 자기 기준에서 A는 몇 초인지 한번 들여다본 거죠. 그럼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만 A는 뭐 한 7초 정도 돼 보이네요. A는 7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간 지연이라고 부르게 돼요. B 기준에선 분명히 자기들은 10초인데 그때 A를 쳐다보니까 A는 7초밖에 흐르지 않았어요. 반대로 A 기준에서 봤을 때 A가 본인들이 10초가 지났을 때 B는 몇 초가 흘렀을까 하고 확인을 해보면 지금 그림이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이렇게 또 수직선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세타로 똑같은 직각삼각형이니까 닮음이죠. 합동이죠. 사실 길이까지 같으니까 빗변이. 그럼 여기도 당연히 7초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A도 본인들이 10초가 되었을 때 저 B의 시간을 보니까 B는 17초밖에 흐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럼 누가 기준이 되어야 하냐? 기준을 잡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고유시간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고유시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제 몇 초가 흘렀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둘 다 뭐 시간 지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가 시간이 빠르고 느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러면 해서 고유시간을 기준으로 두고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거쳐야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세계에 사는 C라는 친구는 우주선을 타고 0.9의 속도로 0.9c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더 뒤틀리게 돼요. 축이 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C라는 애 기준에서 10초는 A한테는 뭐 한 3초쯤 돼 보이죠? 3초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시간 지연이 일어나고 시간 왜곡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D라는 친구는 그냥 빛의 속도 1.0c로 달려간 친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 수직으로 꽂혀버려요. 그럼 뭐 D가 이렇게 뭐 30초가 지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때 A한테 수직선을 내리게 되면은 사실 그냥 여기죠. 여기 0초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달려가게 되면은 시간 지연이 무한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 항상 1.0c까지는 안 내죠. 0.9c다 뭐 0.8c다 이렇게 내주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 개념이 조금 필요해서 미리 설명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고유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A부터 B까지 가는 이 시간을 재는 거는 누가 제일 정확하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C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죠. C는 직접 A도 지나가고 B도 지나가면서 시간을 쟀어요. 그래서 C의 시간이 무조건 고유 시간이 됩니다. A랑 B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C가 직접 잰 거니까. 해서 C의 시간축을 X축으로 두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이게 C의 시간축입니다. 그리고 A랑 B는 조금씩 뒤틀려 있죠. 그래서 A를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A는 일단 시간축이 조금 뒤틀려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자, C가 B한테 딱 도착을 했을 때 C는 스탑을 하겠죠. 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멈추겠다. 그래서 여기를 C랑 B가 만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C는 이게 3분의 1t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우리 기준에서는 이게 3분의 1t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C도 0초고 A도 0초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A랑 C는 둘이 만났을 때, 자, 이때는 둘이 관성계가 겹치는 거죠. 시간선이 겹칠 때죠. 동시사건이라 부르죠. 해서 이때 둘이 같이 0초를 맞춰놓고 시작을 한 거니까, 자, 이때는 둘 다 0초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A가 보았을 때 본인들은 C가 B에 도착했을 때가 T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A가 C의 시계를 보니까 그게 3분의 1t라고 했죠. 자, 어떤 상황인 거냐 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자, A는 분명히 여기서 C랑 B가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딱 멈췄어요. 이제 A는 멈추고 나서 이제 B랑 C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 하고 수직선을 쭉 떨궈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3분의 1t였던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B라는 친구는요, 언제부터 측정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상대성 이론이라서 하나 확실한 거는 이 지점에서 B랑 C는 같은 관성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적어도 B랑 C가 만나는 이 시점에서는 C랑 같은 시간선에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A도 멈춰 있고 B도 멈춰 있죠. 그리고 C는 계속해서 V라는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A가 보는 C의 속력이랑 B가 보는 C의 속력은 같아요. 그러면 C의 시간선은 이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A가 기울어진 것처럼. 그래서 C의 시간선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평행하게 A랑. 근데 지금 보시면 A랑 C는 이 스타트 지점에서 관성계가 겹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교점이 생기게 되는 거고, B랑 C는 이 B랑 C가 만났을 때 관성계가 겹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둘이 시간선이 겹치게 됩니다. 여하튼 이때 A가 수직선을 내려서 보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근데 이 지점에서 B랑 C는 시간선이 겹쳐 있기 때문에 똑같죠. 그러니까 A가 C를 보는 만큼 왜곡이 되는 게 사실 B가 똑같이 왜곡이 된 상태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적어도 이 지점에서는. 근데 이제 A가 보았을 때 C는 3분의 1t라고 했고 B는 안 알려줬어요. 근데 C가 이 시점에서 C가 B를 측정했을 때가 t라고 했죠. 그럼 얘네 둘은 사실 지금 같은 관성계에 겹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시간 왜곡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A가 이렇게 쭉 내려서 봤을 때도 어차피 이 지점을 보는 건 똑같기 때문에 A가 보는 B도 당연히 t가 돼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t예요. 그리고 A가 측정한 C의 값은 절대 시간이 지금 C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지금 3분의 1t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C가 본인의 시간을 봅시다. 자, 그러면 C는 수직선을 내릴 곳이 없어요. 그냥 본인 자체가 본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3분의 1t가 되겠죠. 해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는 t가 되고 여기는 3분의 1t가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일단 기억은 2분의 1t다. 이건 틀린 말이고, 니은은 3분의 1 곱하기 디귿이다. 여기인데, 자,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럼 C가 본인들이 도착을 했을 때 A의 초시계는 어떻게 흐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C가 쭉 가서 여기서 지금 B한테 도착을 했죠. 그럼 그때 A의 초시계를 본 거예요. C가 너네는 그래서 지금 몇 초인데 우린 3분의 1초가 지났다, 3분의 1t가 지났다 하고 보려면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주셔야겠죠. 그럼 여기가 C가 보는 A의 시간이 되는 거죠.
해서 그게 얼마냐 수직선을 쭉 내려주시면 이렇게 될 텐데, 이제 그게 얼마냐 이건데, 지금 보면 이 큰 삼각형을 보았을 때 여기가 t고 여기가 3분의 1t죠. 3분의 1배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닮음이죠, 삼각형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3분의 1배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그럼 여기가 3분의 1t니까 여기는 9분의 1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9분의 1t가 됩니다. 그럼 니은은 9분의 1t니까 이 디귿에다가 3분의 1 해준 거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고, 이제 마지막 디귿.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던 건데, C의 관성기에서 측정을 하셨을 때 우주선이 A를 스치는 순간에 B는 9분의 8t를 가리키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B의 시간선은 이 빨간색 이 시간선이죠. 이 빨간색 이 시간선이죠. 그럼 C랑 A가 스치는 순간은 여기인데, 이때 B의 초시계를 보면 몇 초일까?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내려주면 되는데, 자, 이만큼이 9분의 1t예요. 그럼 당연하게도 이만큼도 9분의 1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수직선을 이렇게 내린 여기 이만큼도 9분의 1t가 되겠죠. 근데 A가 보았을 때 A나 뭐 C나 둘 다 B가 t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뭔 소리냐면, 지금 이 시점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얘네가 도착한 이 지점까지를 구했을 때 이만큼이 t가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가 9분의 1t니까 지금 C는 B죠.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흐른 상태죠. 그럼 이 t에서 9분의 1t를 빼주면 여긴 당연히 9분의 8t가 되겠죠. 남은 이만큼은. 그래서 A랑 C가 스치는 이 순간에 B의 시간선을 보시면은 이만큼이 9분의 8t가 됩니다. 해서 디귿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2번 문제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자, 관성객 A가 정지를 한 상태로 B를 관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주선 내부의 관찰자 B가 관찰한 현상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그림 가와 같이 우주선이 A를 스치는 순간에 A랑 B는 시간을 0초로 둘 다 같이 맞춥니다. 그리고 그림 나랑 같이 A가 t인 순간, 그러니까 이 A가 볼 때 시간이 t인 순간에 A가 우주선을 향해서 레이저 빛을 쏴요. 그리고 B가 측정했을 때 2t인 순간에 레이저 빛이 우주선에 도달을 합니다. 자, 고유 시간을 뭘로 잡을 거냐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빛을 맞는 거는 B이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고유 시간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게 B의 시간축이 될 거고, A의 시간축은 이거랑 뒤틀려 있는 이런 식으로 A의 시간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면은 지금 여기는 지금 원점에서는 같이 만나 있죠. 그 이유가 얘네 둘이 같은 관성계 스치면서 같은 관성계에 있을 때 동시에 시간을 0초로 맞췄기 때문에 여기서는 둘 다 시간이 0초입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A가 본인 기준에서 t인 순간에 우주선을 향해서 빛을 발사를 했어요. 그럼 뭐 여기쯤을 t라고 잡을까요? 자, A가 본인 기준에서 t일 때 우주선을 향해서 빛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B 기준에서 2t일 때 2t를 그리려면은 이거의 2배, 뭐 한 이쯤 될까요? 이 정도쯤에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2t가 되죠. 이렇게 했을 때 B 기준에서는 여기서 이제 레이저랑 만나는 순간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B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런 거죠. A가 본인들은 T 시점에서 빛을 발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언제 만나냐? 그럼 그때 B의 시간으로는 훨씬 더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게. 이 T가 B 기준으로 T가 한 이쯤에 있을 거니까 A가 빛을 발사했을 때 B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면 더 간단하겠죠. B가
본인 기준으로 ET에서 레이저 빛을 맞았어요. 이거는 뭐 변함이 없는 팩트죠. 맞았어요. 그럼 이걸 딱 맞았을 때 A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은 A의 시간선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시면 되죠. 그러면 A는 ET랑 T 사이에 있는 어딘가에서 B가 레이저를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지점은 뭐냐면요, 이 지점이라는 거는 B가 본인 기준에서 ET에서 레이저를 맞았죠. 이게 절대 시간이죠. 고유 시간이죠. 레이저를 맞았고 그 순간에 A야 너네는 지금 몇 초야? 하고 본 게 이 시간인 거예요. 그럼 A는 언제 B가 빛을 맞았다고 생각하게 되냐면, A 기준에서는요,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자, A는 여기까지 와야, 지금 ET보다도 훨씬 더 커졌죠, 시간이. 여기까지 와야 그제서야 B가 레이저 빛을 맞은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 사건이 B의 시간축인 여기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걸 보려면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셔야지,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B는 본인은 ET라고 생각하는데 A는 ET보다 훨씬 더 큰 시간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간 지연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기억 보면 A의 관성기에서 측정을 할 때 우주선의 속력이 0.5c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일단 틀려요. 왜 틀리냐면, 자, A가 T 시점에서 레이저 빛을 발사를 했죠. 레이저 빛을 T일 때 발사를 했어요. 그러고 ET일 때 만났다고 칩시다. 레이저 빛이랑 B가 와서 ET인 시점에서 이걸 만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봤을 때도 ET일 때 B가 레이저 빛을 맞았다고 하면 이게 맞는 말이 되는데, 자, 왜냐하면 지금 B가 움직인 게 T 시간 동안 VT만큼 움직였겠죠. 그리고 또 다음 T라는 시간 동안 VT만큼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빛은 지금 T일 때부터 T초 동안 이만큼 움직여 버린 거죠. 그러니까 둘이 속도 차이가 2배가 나야겠죠. 빛이 2배가 더 빨라야겠죠, B보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이면 0.5c라는 말이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ET라는 거는, 이 ET인 순간 레이저 빛이 우주선에 도달한다는 거는 B의 관점이에요. B의 관점. 그러니까 A가 봤을 때는, 자, 여기 옆에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 A가 이때 레이저 빛을 쏘죠. 그리고 A가 볼 때는 여기까지 와야 B가 레이저 빛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ET보다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우주선의 속력은 이 0.5c보다 훨씬 더 커야 됩니다. A가 볼 때. 그러니까 니은 보시면 A의 관성기에서 측정을 할 때 레이저 빛의 이동 거리는 CT보다 더 크냐? 자, CT라는 게 지금 여기 길이죠. T초 동안 C의 속도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근데 ET에서 만나는 건 B의 관점이고요. A가 볼 때는 지금 보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ET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T 시점에 레이저를 발사를 했고 ET보다 훨씬 더 큰 이 정도 지점에서, 뭐 몇 초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지점에서 빛이 레이저를 맞은 거라고 봐요. A는. 그러니까 B가 레이저를 맞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CT라는 거는 딱 ET, 시간이 ET일 때까지 빛이 이동한 거리일 텐데 지금 훨씬 더 크죠, 그거보다. 해서 니은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기역에서 니은, 기역은 우주선이 A를 스치는 순간, 이때는 뭐 B랑 A랑 같은 시간선에 있죠. 그때부터 레이저 빛이 우주선에 도달하는 순간, 그때 고유 시간은 ET냐? 자, B죠. 고유 시간은 B의 시간선이 고유 시간이죠. B가 레이저 빛을 직접 맞는 거니까. 해서 이제 B가 측정한 게 지금 ET라고 문제에 떡하니 나와 있죠. 해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23번 문제고,
자, 이거 뭐 상대성 이론이긴 한데 이제 상대 운동 얘기를 하고 있죠. 동일한 기준선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A, B가 출발을 해요. 자, 뭐 이런 기준선이 있다 쳤을 때 A는 이쪽 방향, 그리고 B는 이쪽 방향으로 출발을 한 상태죠. 했을 때 이제 뭐 중요한 건 지금 가 그래프는 이동 거리를 얘기하고 있고 나 그래프는 속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동 거리에서 이제 속도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원래 이제 우리가 배우듯이 속력 또는 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 이동 거리겠죠?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지금 4분의 3, 이 기울기죠? 그게 속력이 돼요. 여기서는 속도라고 말하는 게 더 맞긴 하겠죠. 해서 0초부터 4초까지는 4분의 3m/s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 A는. 그리고 이 거리가 지금 3이죠. 3이니까 여기 기울기는 1이 되겠죠. 그럼 4초부터 7초까지는 1m/s로 움직이는 게 A입니다. 그리고 B는 이제 그래프 자체가 그대로 속도라고 줬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2초일 때 A가 측정한 B의 속력은 4분의 11이다. 2초면 A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4분의 3m/s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2m/s로 움직이고 있죠. 2초일 때. 그러면 4분의 3 더하기 2니까 4분의 11로 보이겠죠. A가 볼 때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A는 본인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이 4분의 3이랑 2라는 속력을 더해서 본인한테 달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4초부터 6초까지 A에서 관찰한 B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냐. 자, 이제 이거는 4초부터 6초까지 일단 A는 속도가 1m/s로 계속해서 똑같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가 아니라 속도죠.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해서 5m/s까지 4초부터 6초까지 가속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A는 본인은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B가 본인한테 달려올 때 2. 근데 사실 A의 속도인 1이 더해지겠죠? 이거부터 5 더하기 1까지 점점 가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죠. 7초일 때 A와 B의 거리는 26m다.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같은 지점에 서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움직인 거리랑 B가 움직인 거리를 더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A가 이동한 거리는 사실 이 표를 그대로 읽으면 되죠. 7초까지 6m 움직였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A는 6m 이동한 곳에 위치할 거고요. 7초 때. 그럼 B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 그래프에서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자,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거리라는 거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시간은 지금 X축이고 속력은 Y축이죠.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여기 넓이가 나오죠. 이제 그게 거리라는 거니까. 해서 우리가 여기 7초까지의 넓이를 구해주면 그게 B가 이동한 거리가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8이 될 거고요. 직사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 사다리꼴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밑변 더하기 아랫변 해주시면 7이 될 거고 곱하기 높이 2 해주고 거기다가 나누기 2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7이 됩니다. 그럼 얘네가 총 움직인 거는 20이죠. 20. 그리고 A가 움직인 게 6이니까 총 26m가 나오는 게 맞죠. 네, 24번 문제고, 자, 이제 보시면 관찰자 A, 얘는 멈춰서 창고랑 같이 묶여 있죠. 관성계에. 둘 다 멈춰 있는 상태고, 그때 이제 우주선이 그 창고를 지나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창고의 고유 길이와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각각 L0랑 L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유 길이라는 거는 창고가 L0고 우주선이 L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걸 A가 보게 되면 A는 창고랑 그대로 같이 묶여 있는 관성기니까 고유 길이인 L0 그대로 보이겠죠. 근데 우주선의 길이인 L은 길이가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원래도 창고보다 우주선이 더 길다고 했는데
A가 볼 때는 그러면 우주선이 조금 줄어든 거죠. 그리고 B가 볼 때는요, 본인들의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그대로 있는데 자기들이 타고 있으니까 이 창고 L0는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우주선이 더더욱 길어지게 될 거예요. 원래도 더 길던 애니까. 그리고 이제 상황을 보시니까 A가 보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우주선이 짧아진 거죠. A가 볼 때는 창고는 그대로고, 지금 보면은 창고랑 딱 맞게 들어가요. 그래서 앞문과 뒷문이 동시에 닫혔다가 딱 맞게 다시 열리고 이제 B가 나가는 그런 그림이다. 그러면 A가 볼 때는 지금 창고의 길이랑 우주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아진다 라고 볼 수 있고요. A 어쨌든 기억을 보시면 A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짧다. 자,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네, 맞는 말이죠. 지금 원래 있던 이 L 우주선의 고유 길이보다 A가 볼 땐 짧아졌겠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그다음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는 창고의 길이보다 짧다. 아니죠. 우주선의 길이는 더더욱 길어져 버리죠. 틀린 말이 되고, B 관성계에서 뒷문은 앞문보다 먼저 닫힌다. 자, 일단 A가 볼 때는 B가 지금 여기 딱 맞게 들어간 순간에 앞문과 뒷문이 동시에 닫히고 그 다음에 다시 앞문 뒷문 열리면서 B가 탈출하는 그런 그림인데, 자, B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거예요. 자, 당연하게도 지금 B가 볼 때 창고는 우주선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상태죠. 지금 이런 상태겠죠. B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얘네가 앞문과 뒷문이 동시에 닫힐 수가 없어요. 닫히면 이제 우주선이 부셔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일단 이쪽이 앞문이고 이쪽이 뒷문이죠. 첫 번째로 앞문이 먼저 열리겠죠. 그래서 우주선이 여기까지 왔을 때 그 다음에 뒷문이 열리겠죠. 그리고 우주선이 한 이쯤 왔을 때 앞문이 닫히고 그 후에 우주선이 다 빠져나간 후에 뒷문도 닫히고 이렇게 끝이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고에서 뒷문은 앞문보다 먼저 닫힌다. 이 말은 이제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창고가 열려있던 상태죠. 이게 처음부터 창고가 열려 있었고, 그때 이제 우주선이 들어올 때 뒷문이 먼저 닫히겠죠. 닫히게 되고 그 다음에 뒷문이 다시 열리고 우주선이 이쯤에 있을 때 이제 앞문이 딱 닫히고 딱 맞게 닫히고 그 후에 뒷문이 닫히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답이 일단 3번인데, 이 문제는 이제 먼저 닫히냐는 게 제일 처음에 먼저 닫히냐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애초에 근데 그림에서 이제 그 후에 닫힌다는 말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논란이 없죠. 그래서 우주선이 처음에 열려 있었고 뒷문이 먼저 닫히고 우주선이 딱 닿을 때쯤에 이제 뒷문이 다시 열리고 이런 상황인 거니까, 네, 뒷문이 먼저 닫히는 게 맞네요. 문제를 잘못 읽어서.